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5일 오후 1시 37분입니다. 진로 상담이 들어와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보안 분야를 희망을 하고 계셨어요? 보안 전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연을 의뢰하신 분은 닉네임 닌자 꼬부기 님입니다. 이분의 참 스펙이나 뭐 등등등 보면 참 그 닉네임하고 안 어울려요. 전혀 닌자 이쪽 아닌데, 내 꼬부기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참, 닉네임과 스펙이 전혀 상반됐다? 네, 느낌이 다른, 뉘앙스가 다른 닌자 꼬부기님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립니다. 아시죠? 요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보안업계를 떠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을 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좀 주워들었거나 건너들었거나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는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인데, 훌륭하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 토목공학과. 여기서 이제 본인은 이제 비전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일단 공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공돌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비전공이라고 해도 문과생 분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뭔가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고, 이거 오타네. 경과가 아니고 병과인데, 정보통신병과 장교로 5년간 복무하시고 대위로 전역하셨다고 하셨고요. 현재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시면은 딱 여기만 들어도 벌써 이분이 얼마나 이제 한마디로 좀 열심히 사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BOB 베스트 오브 베스트 보안 교육 이걸 희망하시고 지원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플랜 B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면 이제 K실드 주니어 혹은 뭐 클라우드 보안 다른 교육을 뭐 듣고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일정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제 내가 교육을 더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본인은 이제 감을 못 잡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 제가 고스펙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격증을 무려 9개나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정보보안 기사도 있고 CPPG도 가지고 계세요. 9개 전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제 ICT 계열로 이제 4개 정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정보보안 기사가 포함된 것으로 봤는데, 이게 제일 따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정보보안 기사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버스펙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계속 고민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결국 이 둘 중에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지점을 놓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비전공자다라는 생각은 우선은 조금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비전공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왜 이제 본인이 비전공을 이라는 점을 강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코딩 프로그래밍 경험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지금 BOB를 희망하시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리버싱 있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뭘 잘 내가 좀 모른다, 이런 생각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웹보안은 어지간히 하실 것 같고, 이론상 모르실 리도 없어 보이고요. 저 정도를 못해서 지금 고민이라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어쨌든 또 다른 고민은 뭐냐, 나는 오버스펙 신입이다, 이 사실을 지금 생각하고 이걸 오히려 거꾸로 걱정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오버스펙 신입 맞고요. 근데 지금 아직 20대 후반이잖아요.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친구분은 아마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일을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취업을 해 지금. 너 괜히 어설프게 스펙만 높여놨다가 이도저도 안 돼도 회사에서 너를 뽑으면 되게 위화감 들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신입으로 간다 했을 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보안을 논할 때 취업 분야가 이제 소위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제 관리적 컨설팅, 이제 보안 컨설팅이다 그러면 주로 이 부분인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건 이런 거겠죠. 뭐 레드팀, 블루팀 해서 이제 침투 테스트 같은 거 하고 취약점 진단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나 화이트 해커가 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 해커가 되기에는 난 좀 이 K 어디 가니? 네. 해커가 되기에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군 생활을 벌써 그렇게 오래 하셨고 대위로 전역하셨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분야죠. 군이든 뭐든 이런 거에 이제 조직 문화를 되게 오래도록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염증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시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래서 나는 감리, ISMSP나 감리 분야 가야 되는 거야?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쪽 감리 분야가 돈을 그렇게 잘 버냐? 글쎄요, 대기업을 가시지 않는 이상, 예, 감리 분야는 그렇게 돈을 잘 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예, 아무튼요, 돈 얘기, 글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돈 걱정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보안 담당자는 하고 싶은 일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느낌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대기업 보안 담당자는 일단 대기업이라고 하는 주체는요, 그 기관은요, 대부분의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소싱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더 낫고 효율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어월 관리를 하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하나 사가지고 그 관리 체계 운영해 줄 수 있는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게 낫지, 그걸 내부에 인적 자원을 추가로 정규 인력을 고용해서 직접 하겠다?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대기업이 직접 하려고 하는 분야는 좀 정해져 있어요. 네, 이 취약점 진단하고 모해킹하고 전담팀 당연히 있어요. 심지어 실력도 매우 출중하죠. 네, 매우 출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에는 이제 네이버 포함입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팀이 이제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인데 그건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실력적인 면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취약점 진단, 모이킹 하겠다는 거는 그냥 화이트 해커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이트 해커가 될 정도의 뭔가를 할 생각이다 하시면 가는 건데, 이 화이트 해커가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버싱이에요. 리버싱. 이게 리버싱인데,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부 좀 뭐 해보시면 결론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아주 깊고 깊은 이해를 전제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실력이나 경험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공부를 해서 20대 초중반의 그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거 참 애매한데 이렇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하려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중소하더라. 네, 맞아요. 왜냐면은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걸 제작하는 업체 중에 제일 큰 게 그나마 이제 안철수 연구소하고 이제 뭐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또 다른 회사들 정도밖에 없어요. 중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중견기업이거나 이제 물론 이제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큰 기업이죠. 뭐 이런 정도고, 이게 참, 이게 보안에 대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환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하고 싶냐, 지금 그 얘기 이 질문이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 받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BOB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합격을 했다 그러면 교육 받으러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플랜 B 생각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K실드 주니어를 지금 감화로 하셨는데, K실드 주니어, 예, 이거, 네, 너무 짧죠?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K실드 주니어를 요거를 하신 분들한테 또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컨설팅 비용 주고 심층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좀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뭘 진행하고 이랬었어가지고, 결론은 웃겼던 게 뭐냐면 K실드 주니어에 합격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뭘 공부하고 있었냐,
웹 프론트 개발을 공부하고 있었다. 뭐 무슨 리액트 공부하고 앉았고 참네. 왜 그걸 했냐? 이거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웃긴 건 뭐였냐면 그 프로젝트 하느라고 이걸 독학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결국 뭐 했냐?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K실드 주니어 가서 제대로 잘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K실드 주니어를 지금 가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본인 스펙이 너무 오버예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본인이 20대 뭐 후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곧 이제 30대 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남자들은 다 뭐 생각하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할 거면 어쩌고 블라블라.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정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결혼할 거면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미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거는 뭐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는 어마어마한 환경 변수죠. 저 환경의 변화가 야기되는 순간 나의 의사결정도 나 혼자 못하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이제 변화에 따른 대응을 비동기적 이벤트 핸들링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많다라는 게 내가 예상한 한계 범위를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야기되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취업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은 조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현실의 문제도 따져야 되니까. 자, 화이트 해커가 되고 싶다라는 건 명백히 본인의 바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가서 그리고 본인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간 정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화이트 해킹을 하는 친구들을 잘 보면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래밍도 잘 해요. 예, 잘 해요. 대부분 잘 해요. 그냥 공부해서 조금 하면 금방금방 해요. 대단히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굳이 뭐 배워서 한다 배우는 것도 사실 교육 왜 가냐면은 자기가 혼자 독학해서 어느 레벨까지 갔는데 내가 한 게 맞아? 이거를 확인하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인맥이 생기죠. 같은 분야에 있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바람 아닌지 진지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컨설팅 하고 싶다, 이거 희망한다,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대다수가 이거 희망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0% 이상은 블루팀, 레드팀 그거 생각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현실의 세계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뭐 기술적 컨설팅에서 뭐 침투 테스트를 하든 취약점 진단을 하든 결국 뭐 써야 돼요? 그렇죠. 보고서 써야 됩니다. 보고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기술적인 어떤 나의 지금 호기심 해결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보고서라는 현실의 세계, 그죠? 예, 이거. 그리고 보고서에 말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레벨의 고민을 한다는 것도 처음에나 신기하고 재밌지, 나중 가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머리 쥐나고, 그 다음에 사내 정치도 있고, 뭐 이제 이 컨설팅이라는 것도 결국 아웃소싱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 아예 그런 팀으로 갔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컨설팅을 받는 쪽은 이제 대부분 중소업체입니다. 본인이 이제 생각한 거에서 중소를 얘기했던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소하다라고 한 것도,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못할 것 같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ISMSP냐, 뭐 보안감리냐, 이거 얘기하시는데, 이거 감리 분야가 결국 나중에 갈 길이냐? 글쎄요, 요건 좀 애매합니다. 일단 본인이, 저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게, 그래서 지금, 뭐 결국 이제 질문이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받을 거냐, 취직할 거냐, 이거였는데, 그 전에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보안이라는 길에 아까 뭐 침투 테스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뭐 화이트 해커 되겠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것도 있잖아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다도 있잖아요. 이런 선택은 전혀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이제 코딩 잘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냥 빼신 것 같은데,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진짜 감리가 남아요.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남죠. 대기업 보안팀 가시면은 어떤 뭐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뻔해요. 그 기업 내 규정이 있잖아요. 그걸 준수해야 되고 그걸 또 평가를 받아요. 뭐 분기별로 받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회사 내 평가도 하지만 외부 기관 평가, 뭐 국정원이든 뭐 이런 정부 기관 평가도 막 받아서 뭔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이 침투 테스트라는 것도 그래요. 만약에 침투 테스트 하는데 그걸 의뢰한 기관이 저기 지방 어디에 무슨 동부발전 무슨 뭐 동부발전이 있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그런 발전소야. 저기 무슨 전라도 어디 막 가야 돼. 서부발전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테스트하러 거기 가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완벽한 폐쇄망이에요. 그러니까 침투 테스트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허구한 날 파견이고, 그 내부에 TF팀 딱 TFC라고 만들어줘요. PC 몇 개 던져주고 거기에 이제 장비 허락 받아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툴 돌려서 결과 쓰고 그거 갖고 보고서 쓰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툴 같은 경우도 다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국정원 CC 인증을 받은 걸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거기에서 해주는 절차대로 보고서 쓰고 이게 일이고, 그 도구가 생성한 결과 리포트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가 주관적인 휴먼 작업을 통해서 뭔가 더 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 써주고 이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런 그 아웃소싱을 한 어떤 공기업이든 어디든 그 조직에서는 그런 어떤 그 절차만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난 진짜 완벽한 보안을 꿈꾼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거 담당자가 의욕만 넘쳐가지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로 피곤해집니다. 그 어쨌든 이제 절차상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선을 지켜가면서 간다라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보고서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 아무튼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제일 좋은 건 BOB 합격해라, 이게 제일 베스트다. 근데 저는 합격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쪽 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취업하시는 걸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사라든지 ISMSP 인증심사원 이거, 예, 이거 인증심사 한번 나가면 받는 돈이 얼마인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거 꼭 하고 싶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무튼 뭐 기술사가 되겠다, 뭐 보안 분야에서 기술사가 되겠다, 정보보안 기술사가 지금 나왔나요? 저도 모르겠네. 뭐 아무튼 뭐 그냥 기술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제 박사급 인력이 되시겠다, 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개발자가 되겠다,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된다 이러면은 이런 자격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면 좋은 거죠. 나중에 이제 개발 때려치겠다 그러면 뭐 그때 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ISMSP 이런 교육 있잖아요. 요거 말고 저것도 있어요. PR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연령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연세가 막 거의 지금 환갑 다 되신 분, 넘으신 분도 계셨나? 하여튼 그 정도까지 있거든요. 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업체를 하나 만들 생각으로 이제 자격을 본인이 따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보안 업계 커리어가 결국 감리 뭐 일로 모인다, 이거는 이 분야는 고민 안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비관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이쪽 분야를 가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실력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많이 가시냐면 게임 회사로 갑니다. 대기업이죠. 네, 게임 회사. 예, 게임 회사 보안팀이 실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런 말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네, 뭐, 예, 탑 클래스 A급 개발자들이 이 회사에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유명한 게임 회사의 어떤 보안팀, 뭐 예를 들면 N사라고 할게요. 그쪽에 있는 무슨 급들 엔지니어 몇 명 빼가지고 너네 회사 만들어 그러면은 저한테 한 2달 시간 주시면 V3는 만들게요, 이런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V3 같은 거를 만약에 만들겠다 라고 작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할 것 같죠? 이거 안티바이러스 시장에서 이제 V3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어서 그렇지 안티바이러스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가실 건지 뭔지 생각은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그냥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빨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BOB 합격이 이게 일단 제일 뭐 변수가 크다 보니까 이거 되면은 무조건 이거 하신 다음 취업하세요. 본인에게는 충분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실력도 많이 늘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은 취직을 하시는데 결국 뭐 기술사나 ISMSP 뭐 쪽으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나는 가야 되는 거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의 커리어로 봤을 때는 컴플라이언스 쪽 트랙을 아주 착실히 타셨어요. 그냥 이거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 중소기업 가서 침투 테스트 이거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트랙을 타서 개발자로 가든지 그거 할 거 아니시면은 그냥 네 본인은 좀 답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그쪽으로 예 업계에서 이제 이쪽으로 뭐 네 이런 거라면 차라리 그냥 빨리 예 베스트 웨이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닌자 꼬부기님이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기술적으로 이제 침투 테스트 하고 싶은 분야. 그러나 잘할지 의문스러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 고려 안 해보신 분야인 것 같아요. 자, BOB 합격하셔가지고 꼭 열심히 하시고요. BOB 불합격한 다음에 K실드 주니어 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 의견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주관적 의견으로 드려보고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아무튼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